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조항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집합금법 제38조는 의결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집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밋입니다.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거는 집회일 때입니다. 집회가 열릴 때 그 의사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요 24조에서는 점유자가 여기에서의 38조의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이니까 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가지고서 참석해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즉 임차인 같은 점유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대. 이 경우에 이런 점유자를 포함한 구분 소유자, 점유자만 가지고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과반수 그리고 전체 면적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라는 것이에요. 방금 보신 33조, 24조, 그리고 38조 이게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조항들인데요. 이 조항들의 전제는 집회를 개최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제41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서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같은 경우는 관리인 선임이었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과 그리고 밋이에요.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또 규정하고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집회를 열지 않고 또는 열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어떠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사안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만 관리인 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여기는 또 5분의 4 이상입니다. 이상. 아까는 과반수였기 때문에 2분의 1 초과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5분의 4, 80% 이상이에요.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법문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점유자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즉 구분 소유자 이외에 점유자도 포함해서 5분의 4 이상이면 되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고요. 첫 번째 관리인 선임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해석된 것이죠.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해가지고 5분의 4 이상이면 된다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8조의 의결 방법으로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구분 소유자의 임차인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24조 사항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구분 소유자에는 임차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따라서 집회를 안 열고 결의할 때도 여기에 구분 소유자에는 임차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자, 반면에 규정상으로 점유하는 자는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 결의는 참석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집회는 열 때는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서면 결의일 경우에는 참석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구분 소유자에는 점유자는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당해 사안에 있어서 1심과 2심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뽑히신 분의 대리였거든요. 그래서 1심과 2심 모두 저희가 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첫 번째 관리인으로 선임된 분, 관리단장을 뽑히신 분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파기환송되고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에서 이게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런 파기환송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취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집합권법이 위와 같이 관련 집회의 결의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나와요. 대규모 집합건물의 등장으로 임차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구분 소유자의 결의에 구분 소유자의 참석이 저조하게 되어서 현실을 고려한 거죠. 이렇게 구분 소유자의 참석이 저조하게 되어서 집합건물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방지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이런 것을 보완하려는 데 있다. 무엇이요? 이런 점유자의 의결권을 도입한 취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